테슬라 파이어 폰 등장. 17조 달러 통신업계 뒤흔들 전망. 애플 긴장 고조. 최근 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통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의 핵심은 테슬라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스마트폰으로 가격은 789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며 출시 시 17조 달러 규모의 미국 통신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소문은 점점 더 확산되며 일부에서는 파이파이라는 이름의 이 기기가 애플의 아이폰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매월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자체를 뒤엎을 것이라고 과감히 예측하기도 한다. 믿기 어렵게도 이 스마트폰에는 평생 무료 스텔라 위성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용자가 더 이상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SIM 카드와 월별 요금 청구서와도 작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기기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도에 따르면 파이폰에는 6499mAh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견고한 6등급 티타늄 합금 외장조차도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아니다. 테슬라가 아이폰에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한편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는 기술계에서 큰 관심을 끌었지만 모든 버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폰 17, 17 프로, 17 프로 맥스는 호평을 받았지만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내세운 아이폰 에어는 시장에서 냉대를 받았으며 판매량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를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으로 내세웠으며 5.6mm 두께와 165g 무게는 확실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극한의 얇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에어는 카메라 설계, 배터리 용량, 5G 밀리미터파 지원 등에서 타협을 보였고, 이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용자들은 가벼움을 위해 실용성을 희생하는 방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력한 A19 프로 칩과 X15 모뎀을 탑재했음에도 아이폰 에어는 카메라가 강한 LED 광원 아래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나 애플 스마트 시스템의 일부 오류 같은 기술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애플이 일부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했지만 사용자 경험은 여전히 영향을 받았다. 모건 스탠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이폰 17 시리즈의 전체 판매 실적은 괜찮았지만 아이폰 에어의 판매량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으며 해당 모델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는 9에 불과했다. 초슬림 디자인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는 내구성 저하이다. 아이폰 에어는 외관이 세련되었지만 얇은 바디는 긁힘, 균열, 휘어짐에 더 취약하다. 사용자들은 쉽게 긁힌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며 심지어 열쇠와 같은 주머니에 넣어두기만 해도 자국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초박형 스마트폰에서 흔히 발생하는 발열 문제 역시 아이폰 에어 사용자들의 고민거리다. 애플이 극한의 초박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이로 인한 사용자 경험의 타협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디자인과 높은 가격부터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운 AI 경험,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의 혁신성에 대한 의문까지 아이폰 17 시리즈는 전작들처럼 일관된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내년 초에 시작 가격 789달러에 불과한 파이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이는 애플에 큰 충격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 팬들에게도 놀라움을 선사했다. 결국 전기차로 유명한 이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는 애플, 삼성, 구글 등 거대 기업들의 포위 속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며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머스크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만 정의한 적이 없다. 그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스타링크를 연결하는 통합된 기술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최근 실적 발표 전화 회의에서 그는 테슬라 생태계의 마지막 핵심 퍼즐 조각이 부족하며 현재의 애플은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머스크는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 전략과 비우호적 정책이 테슬라 생태계와의 장기적 협력에 적합하지 않은 파트너라고 본다. 그는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의 발전 방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2022년 11월 마스크는 애플이 혁신을 멈춘다면 언제든지 테슬라 폰을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 이 테슬라 폰은 단순한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 아니다. 자동차,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깊이 통합한 기기로 테슬라 세계 전체를 여는 진정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스타링크 무료 인터넷 시대의 초석? 스타링크는 통신사 무료 인터넷 시대의 백본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된 이 위성군 성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속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인구 밀집 도시부터 외딴 사막, 해양, 곳갑, 육상 네트워크가 닿기 어려운 지역까지 스타링크가 직접 연결할 것이다. 이는 지상 인프라의 아픈 점인 신호 사각지대, 취약한 라스트 마일 연결, 대도시권 외곽의 불안정한 속도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현재 많은 이들의 네트워크 속도는 1040MB/s에 불과하거나 아예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타링크는 최대 300MB/s 속도를 목표로 하며 네트워크 연결을 지역 신호탑과 케이블에 구애받지 않는 휴대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규모는 스타링크의 핵심 강점이다. 현재 약 3,000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위성 수를 4,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높은 궤도 밀도는 더 연속적인 커버리지, 더 강력한 중복성, 더 낮은 지연을 의미하며 거리, 지형, 통행권, 날씨에 덜 영향을 받는 지상 시스템보다 우월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 목표는 도시 광섬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고속 인터넷 접속을 소수 지역의 특권이 아닌 전 세계적 기본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다. 파이어폰이 아직 정식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작동 원리를 가장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상의 4G, 5G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고 테슬라 파이어폰은 지표면 약 340마일, 547km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기기 내부에는 위성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테슬라 SL 칩이 탑재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17의 네트워크 약점. 주목할 점은 아이폰 17이 슈퍼폰으로 홍보되고 있음에도 프로 맥스 버전조차 네트워크 연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년간 애플폰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무리 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구매해도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아이폰은 종종 신호를 잃는다. 여행, 캠핑, 외딴 지역 탐험을 즐기는 이들에게 이는 분명히 좌절감을 주는 문제다. 하지만 테슬라 파이폰의 등장은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든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든 수천 헬이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든 페이스타임 통화를 즐기고 영상을 끊김없이 시청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폰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2시간에 달하는 비행부터 깊은 산속 캠핑 여행까지 아이폰이 네트워크 연결을 잃을 때도 파이폰은 사용자가 넷플릭스를 계속 시청하고 줌 회의에 원활하게 참여하며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스타링크의 강력한 글로벌 커버리지 덕분으로 그 신호 강도와 안정성은 사용자가 지구상 어디에서든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이는 자체 위성 네트워크가 없는 애플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이들이 이 기술이 반드시 고가일 거라 예상했음에도 일론 머스크가 파이폰의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평생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가정이 월 평균 약 $100, 연간 거의 $1000를 네트워크 서비스에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보세요. 파이폰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 3년 만에 $250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폰 자체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즉, 테슬라 파이폰은 전 세계 무료 네트워크 연결만으로도 사용자에게 원금 회수 효과를 제공합니다. 파이폰의 디자인 철학 내구성 최우선. 한편 머스크가 파폰의 디자인 철학을 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은 올해 가을 아이폰 17 시리즈를 티타늄 프레임에서 알루미늄 일체형으로 되돌렸는데 이는 성능 향상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를 성능 선택이라 명명하며 새로운 7000 시리즈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택하고 증기 챔버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고부하 사용 시 지속 성능을 높이고 표면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2023년 아이폰 15 프로 발열 논란을 되짚어보면 애플은 당시 온도 급상승이 티타늄 프레임이 아닌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iOS 17.0.3 버전으로 이 문제를 완화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애플이 현재 더 우수한 방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2025년에는 증기 챔버와 알루미늄 합금의 조합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티타늄 합금은 알루미늄 합금보다 더 단단하고 찌그러짐에 강하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단순한 경도보다 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열전도율은 약 20만 237WMK인 반면 티타늄은 약 17WMK에 불과합니다. 이는 알루미늄의 열전도 효율이 티타늄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의미로 4K 동영상 촬영, 대형 게임 실행, 더운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 사용 시 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가공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티타늄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나 소재가 달라졌음에도 아이폰 17과 구글 픽셀 10의 출시 가격은 모두 $799로 동일하다. 미국 리뷰어들은 현재 시장이 달러당 기능 대비 성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지적한다. 사용자가 플래그십 가격을 지불한다면 우수한 방열 성능과 함께 가격 대비 가치를 기대하게 마련이다. 최근 아이폰 17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기술 매체들은 이를 안드로이드 기종, 특히 구글의 신형 픽셀과 비교하며 애플의 디자인 스타일이 독특함보다는 단순한 평면형 디자인으로 기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용자들이 이 관점을 인정하든 아니든 이와 유사한 비교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애플은 최근 아이폰 17 시리즈의 티타늄 소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이폰 15 프로와 16 프로의 고급스러운 상징으로 여겨졌던 소재였으며 대신 알루미늄 합금으로 회귀한다. 애플은 티타늄 프레임이 고강도 사용 시 과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하며 이는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열 방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러한 후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결정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알루미늄이 티타늄에 비해 강성과 굽힘 저항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애플이 휴대폰의 견고성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은 알루미늄의 열전도율이 티타늄보다 33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으로 회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알루미늄은 휴대폰 무게를 줄일 뿐만 아니라 방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아이폰의 오랜 약점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알루미늄은 비용이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가공 난이도도 티타늄 합금보다 훨씬 낮지만 아이폰 17의 가격은 이에 따라 낮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그 높은 가격이 첨단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애플의 브랜드 프리미엄 때문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다른 전략을 택한 듯하다. 테슬라 파이폰을 출시한 것이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가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다. 테슬라 전기차가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마일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폰의 본체는 항공기 등급 재생 알루미늄 합금의 나노 세라믹 코팅을 적용해 탁월한 내스크래치성과 내충격성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재 성능은 애플 역대 제품들을 훨씬 뛰어넘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파이폰의 고급 버전에는 차세대 사파이어 글래스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 글래스의 경도와 내구성은 현재 아이폰에 사용되는 글래스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한다. 머스크가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테슬라 파이폰이 4년 사용 후에도 원래 상태의 구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이 폰이 본질적으로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더 주목할 점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마트폰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애플이 판매하는 것은 강력한 A19 칩, 고성능 배터리, 첨단 카메라, 애플의 스마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재료 비용이 낮아졌는데도 제품 최종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의문스러워할 것이다.
독특한 외관을 추구한다면 일부 리뷰어들은 구글 픽셀 10의 디자인이 올해 아이폰 17보다 더 독특하다고 평가한다. 물론 애플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구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면 현재 세라믹 쉴드 보호 글래스가 적용된 아이폰 17을 구매하고 하면 보호 필름과 애플케어 같은 보증 서비스를 추가하는 선택지도 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명확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애플의 알루미늄 합금 복권은 진화적 퇴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기를 원한다면 파이폰의 이야기는 분명 더 매력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즉시 구매 가능한 제품이 아닌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디자인이 우수하고 발열 관리 및 생태계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아이폰 17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공기 등급 내구성과 더 낮은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파이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머스크는 왜 파이폰을 비밀에 붙일까?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는 왜 파이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토록 비밀에 붙일까요? 그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이른바 장벽 효과를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시장 수요에서 2030의 사용자만 파이폰으로 전환하고 초기 3045일 동안 20만 300만 대의 예약량만 발생한다면 미디어의 서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두 장기적 기둥인 모델 2와 옵티머스 로봇의 중요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 상황에서 이는 심지어 엔지니어링 인력의 1015, 그리고 칩RF 모듈 디스플레이 등 고급 부품 예산의 58가 휴대폰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812주간의 테스트 주기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 휴대폰 프로젝트의 자원을 과도하게 투입하면 모델 2와 옵티머스의 핵심 마일스톤이 12분기 지연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이 종종 잘못된 평가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이익률 2030이나 사양 벤치마크에만 집중하면서 로봇과 저가형 전기차의 전략적 가치 로봇 단위당 비용이 창출하는 유효 작업 시간, 에너지 효율 및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지 편향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은 파이 휴대폰을 신비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11월 발표회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관련 신호를 보내고 옵티머스와 모델 2의 핵심 스토리가 완전히 확립된 후에야 공개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쿠비티노 본사에서 제품 기밀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에 익숙한 많은 미국 사용자에게는 이 접근법이 낯설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는 회사가 정보 유포를 통제하고 내부 권력 다툼을 피하며 로봇과 모바일 기기를 우선시하고 스마트폰을 생태계 내 연결 노드로 삼는 미션 프레임워크를 올바른 순서로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개 확인되진 않았으나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 통신 장비 팀의 월 12만 시간의 테스트 시간과 분기별 500만 1000만 달러 예산을 할당한다. RF 모듈 공급 계약이나 스타링크급 연결 칩은 모두 내부 코드명으로 등록되며 재무 투명성은 충분하지만 공개 문서나 채용 정보에는 스마트폰 관련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과거 전략 역시 이러한 의도적인 기대감 조성 방식을 입증합니다. 핵심 세부사항 공개를 지연시켜 법적 문서 요구 시점이나 시연이 불가피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출시 시점에 관해선 11월이 이상적인 창구다. 당시 옵티머스와 모델 2가 미디어 관심의 7080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10분간 파이폰을 예고하면 테슬라 생태계 비전을 완성하면서도 핵심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이 폰을 생태계 내 한 부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의 핵심 제품이 아닌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머스크의 제품 출시 방식을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오랜 침묵, 몇 차례의 암시적 신호,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공개. 이는 단순한 신비감 조성이 아닌 전략적 배치다. 첫째, 파폰이 결국 출시된다면 이는 평범한 스마트폰이 아닌 머스크의 방대한 생태계를 통합할 잠재적 핵심이 될 것이다. 전기차, 에너지,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 결제, 심지어 로봇 기술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아우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장벽에 직면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주파수 허가, 연결 표준, 위성 용량, 데이터 규모 문제.
기존 통신사와의 복잡한 관계 등이 있다. 너무 일찍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초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히면 이미 정해진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파이어폰이 정말로 위성 서비스를 통해 단말기에 직접 연결위성 셀룰러 네트워크할 수 있다면 핵심 문제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규모 사용자 접속 시 부하를 어떻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인가이다. 수백만 대의 기기가 동시에 위성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이 기능을 조기에 발표하면 사용자의 즉각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대역폭 할당, 안테나 최적화, 위성과 지상국 간 전환 알고리즘, 전원 관리 등 조용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미디어 주기의 일상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혁신적인 기기에는 맞춤형 안테나 모듈, 경량 고강도 프레임 소재, 고용량 배터리, 대형 센서, 초박형 카메라 모듈 등 최상급 하드웨어 부품이 필요합니다. 머스크가 세부 정보를 너무 일찍 공개하면 경쟁사가 먼저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올려 핵심 부품을 비축할 수 있으므로 기밀 유지는 제품 라인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어막입니다. 넷째는 지적 재산권과 모조품 위험입니다. 스마트폰 업계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빠른 추격 전략에 매우 능숙합니다. 지나치게 상세한 기능 설명은 경쟁사가 개발 주기를 단축하는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항상 행동이 말보다 낫다는 신조를 고수하며 각 기술이 핵심 차별화 기준을 돌파할 때만 자신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만약 파이어폰이 정말로 스타링크 직결 및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존 통신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나 테슬라 로봇에 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알림 기능을 켜서 저희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